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록시TV 묘호입니다. 디자인 제도 06주차 01강 건설 현장 도면 본원법 기초 1편입니다. Basic of how to read construction site drawing 이렇게 되는 항목이네요. 그리고 02강 2편에서는 배치도 그리기 사례 실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06차 01강 현장 설계 본원법 기초 1편을 여러분 우측 동영상에서 요약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5주차 01강 제도실습 글씨 1편에서 퀴즈문제 복습 후 본론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05주차 01강 강의 내용 복습합니다. 배치도 선그리는 실습 1편 05주차 01강이네요. 자, 퀴즈 문제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배치도는 부지의 조사도를 바탕으로 건축물과 대지, 도로의 위치 관계 등을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당연합니다. 정답은 O. 두 번째, 배치도상 건축물의 표시는 해칭선의 가선으로 긋는 것이죠. 해칭선으로 표기되고 건물 입구 엔트런스는 작은 삼각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정답은 O. 세 번째, 더욱 잘 표현하려면 지붕의 형태, 옥상, 난간 등을 표현해 주는 것은 조잡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조잡하지 않고 당연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입니다.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유튜브 설레의 건축이야기님이 제작한 30초짜리 영상물 건축공사 설계도서 샘플 영상물을 시청한 본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자, 30초짜리 영상물 보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도면도 뭐 제대로 본 적이 없겠네? 네. 처음이죠.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 이게 설계도면. 이게요? 그리고 이게 계산서. 그리고 큰일 났다. 네. 이게 시방서. 네. 그리고 이게 수량 산출서. 또 있어요? 그럼 이게 내역서. 이게 설계도서라는 거야. 앞에서 본 영상물의 요약본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외에 공사 현장에서 목적물을 완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먼저 밑에 내용이죠. 설계도면, 그리고 구조계산서, 그리고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이렇게 있는데요. 설계도면은 우리가 설계사무소, 즉 건축사가 그려낸 도면을 말하는 것이고, 구조계산서는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구조의 안전성을 계산해 놓은 계산서이며, 시방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될 수 없는 사항들을 글로써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시방서라고 말을 합니다. 수량산출서는 설계 변경 기초가 되는 기본 자료로서 내역서 산출에 수량이 되는 것이고요. 내역서는 원가 계산, 즉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봉착하는 설계도면 보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니다. 네, 건설 현장 도면 본원법 기초 1편 본론 내용이죠. 네, 밑에 내용,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김영주 선생님의 강의 영상으로 건설 현장 도면 본원법 기초에 대한 25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요구를 높이 거양하며 제도 입문자에게 좋은 정보 제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25분짜리 영상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떤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당연히 도면을 가지고 이제 뭐 건축물을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면담을 해보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면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을 축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반장이라는 분들이 그냥 작업 지시만 하면 그대로만 작업을 하고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얼마로 만들어라면 만들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약간만 좀 파악하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보면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대부분이 형틀 목수라든지 아니면 철근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틀 목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푸집을 어디에가 주로 대십니까? 당연히 기둥 부분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 부분, 바닥 부분, 그다음에 벽체 부분 이런 부분에 주로 거푸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거고 철근공이라면 당연히 기둥, 바닥, 보 이런 데 들어간 역시 벽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철근을 여러분들이 배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좀 파악하실 줄 안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도면을 봤더니 구조도라는 게 있고 일반 도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구조도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C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런 기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G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W라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뭘 뜻하는 거냐를 알고 작업을 좀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영문 C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컬럼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기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둥. C자가 컬럼에서 기둥을 뜻하는 말이고 G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영문으로 거더라는 뜻입니다. 거더. 이게 보를 뜻하는 거예요. 보. 자, 그 다음 F는 푸팅이다 그래서 이게 기초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고 R은 루프 해서 여러분들 그냥 옥상. 쉽게 말하면 옥상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W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월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벽이라는 뜻이죠.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형틀 목수가 됐든 철근공이 됐든 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현장 도면을 봤더니 물론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더 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을 봤더니 자, 동그라미를 쳐놓고 C1이다, 숫자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C라는 것은 기둥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숫자 1은 뭐겠습니까? 요건 기둥의 번호를 뜻하는 거죠. 자, 보세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 안에 기둥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을 내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기둥의 크기가 다 같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 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 배근 상태가 다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같다면 그냥 C로만 표시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다 똑같은 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하고 요 중간에 있는 기둥의 크기와 뭔가 배근이 다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놈들은 C1번이다. 가운데 있는 게 뭐 C2번이다. 밑에 있는 건 C3번이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야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쪽 라인의 기둥에 대해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면을 봤더니 C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구조도를 빨리 찾아보시면 C2번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철근을 몇 개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자, 뒤에만 숫자가 붙은 것이 아니고 앞에도 숫자가 하나가 붙어 있던데요. 앞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던데요. 앞에 숫자 2자가 붙어 있더라라고 한다면
앞에 붙어 있는 숫자 2는 건축물의 층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층에 있는 기둥 1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같아요. 자, 보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보 1번입니다. 혹은 보 2번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보 1번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F, G, 1번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자, F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F가 뜻하는 거 기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기초보 1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뜻인데, 지중보 같은 걸 뜻하는 거겠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앞쪽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건축물의 층수라든지, 뭐 옥상을 뜻한다든지, 기초를 뜻한다든지, 뒤에 있는 숫자는 번호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요 벽체 부분을 좀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벽체가 소위 말하는 옹벽이더라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돼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형틀 목수팀이 들어와서 거푸집을 짜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옹벽이, 이 월이 몇 번 벽인지를 구조도에서 빨리 찾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도에 보시면 벽체 두께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폭에 맞춰가지고 거푸집을 설치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모든 벽체가, 자, 이 건축물의 벽체가 여러 개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내부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기 있는 벽체가 다 옹벽이에요? 모두 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입니까? 그러진 않을 거란 뜻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가장 옹벽을 많이 쓰는 구조가 아파트, 벽식 구조인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옹벽으로 시공하진 않거든요. 그쵸? 대부분 뭐 안쪽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은 조족벽으로도 많이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틀 목수팀은 당연히 옹벽에만 거푸집을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벽돌벽에다 누가 이 거푸집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이게 옹벽이야 아니면 조족벽이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쉽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만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도면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부르는데, 자, 내가 평면도를 봤더니, 자, 예를 들어 이쪽 벽을 한번 쳐다봤는데, 벽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벽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45도 경사로 한 선, 두 선, 세 선이 거의 있더라. 나란하게.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벽을 쳐다봤더니, 아래쪽에 있는 벽은 벽체 두께가 이렇게 있고, 45도 경사로 세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 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세 선이 거 있는 경우가 바로 옹벽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예요. 이렇게 45도 선이 많이 거 있는 거, 이런 걸 해칭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칭선이 거 있다면 이런 게 조적벽을 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봤을 때 이쪽 벽은 조적이 돼 있으니까 거푸집이 필요 없겠구나. 이쪽은 옹벽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앞뒤로 거푸집을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대략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기둥에 대해서 거푸집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요 기둥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작업을 가능하겠다. 근데 평면도를 봤더니 여기 있는 기둥이 예를 들어서 뭐 C1이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도에서 2층 기둥 1번을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조도에 보니까 이 기둥의 가로 세로 크기가 나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보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 기둥하고 요 기둥 사이에 G1번이라는 보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구조도에서 G1번의 보를 찾아봤더니 이 보에, 이렇게 생긴 이 보에 보 폭이 얼마더라 이런 게 나와 있을 거고, 보의 길이가 얼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기둥이다라고 한다면, 자, 내가 가로 세로 크기를 알았으니까 그 가로 세로 크기에 맞춰서 거푸집을 설치를 했을 거고요. 뭐만 아시면 되겠어요? 높이겠죠. 요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높이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겠습니까?
단면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단면도. 평면도, 단면도 이런 단면도라는 도면을 보시면 그런 높이들이 나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층고 같은 게 나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이 높이는 또 얼마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철근공 분들은요. 철근을 배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런 사이즈, 기둥의 사이즈, 보의 사이즈 이런 것들은 뭐 형틀 목수팀이 짜주는 거니까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는데 이 안에 배근되어 있는 철근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아까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둥 1번입니다 라는 걸 구조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철근이 뭔가가 배근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뭐 띠철근이 이렇게 가마돌기 있고 보조띠 철근이 안쪽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 뭐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써 있죠. 예를 들어서 D13 골뱅이 뭐 150, 뭐 HD 뭐 13 골뱅이 뭐 150. 뭔가 이런 말들이 써 있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죠. D13-6,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럼 이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 D자가 뭐냐면요. 장애 철근을 뜻하는 거죠. 근데 철근의 종류에 보시면은 물론 현장에 다 그런 철근을 쓰시겠지만 E형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E형 철근. E형 철근이라는 거는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달려져 있고 그 마디 사이에 리브라는 게 이렇게 달려져 있는 이런 철근이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가 E형 철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E형 철근을 써라. 그 다음에 13이라고 돼 있어요. 뭐겠습니까? 지름이겠죠. 13mm짜리 E형 철근을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150의 이 골뱅이 표시가 뭐냐면 간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을 해보면 E형 철근 13mm짜리를 150 간격으로 깔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아래쪽 걸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H자가 하나 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H자는 하이, 고강도를 뜻하는 거예요. 고강도. 그러니까 일반 E형 철근보다 더 강한 철근이다. 고강도 철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E형 철근을 13mm짜리를 갖다가 150의 간격으로 배근을 해달라 이런 뜻일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뭐겠어요? D13-6은 뭐냐면 6개란 뜻이에요. 13mm짜리 E형 철근을 6개를 배치를 해라. 어떤 식으로 배치해라?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배치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둥이다 그런다면은 뭐 주군의 개수, 뭐 띠장의 간격, 보조 띠장의 간격 이런 게 나와 있을 거고요. 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뭐 인장철근, 압축철근, 그 다음에 절곡근, 굽힘철근, 벤트근이라도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옹벽, 그냥 옹벽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세로근, 주근, 부근 같은 간격들이 나와 있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 정도냐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신다면 웬만큼 여러분들 도면을 봤을 때 이런 거구나를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 경력이 10년, 20년씩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도면을 파악을 못해서 도면을 보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작업을 못하고 항상 반장이 작업 지시서 하는 대로만 작업을 해야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좀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도면을 뭐 자유롭게 구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만 어떤 도면이 됐든 있다면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계세요. 잘 모아 놓으셨다가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두 번씩만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도면을 봤을 때 이건 뭘 뜻하는 거구나. 이런 건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가 가능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만 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보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만 있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팀을 꾸려서 어떤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기왕 공부
하시는 거 그냥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짬짬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기능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축 도면 보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앞전 시간에는 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도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건축물 시공할 때 도면집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도면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배치도라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배치도가 뭔지부터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을 시공을 하는 어떤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대지 주변에는 어떤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대지 안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을 할 건데, 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어떤 층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층으로 2층까지 시공을 하고, 뭐, 요쪽 부분은 뭐 1층만 시공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지에 대해서 어떤 주 출입구가 만들어지겠죠.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시설이 돼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것이고, 자, 주변에는 조경을 당연히 하겠죠. 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이 주변에다가 심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도면상에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배치도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을 시공을 할 이 대지에 건축물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 기타 주변의 시설들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조경들은 또 어떻게 배치가 돼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도면이 배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평면도라는 게 있죠. 자, 이 평면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도면이 되실 거예요. 자, 평면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에 출입구가 있고, 뭐 창호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의 건축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땅에서부터 건축물이 시공이 되어 있는 이 땅에서부터 자, 위쪽으로, 지상 위쪽으로 1.2에서 1.5m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1.2에서 1.5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수평으로 잘라낸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건축물을 수평으로 뚝 잘라놨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자, 얘를 뚜껑을 이렇게 열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자, 뚜껑을 열어놨더니,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뭐 주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실이 있고, 또 방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어떤 창문이 있습니다. 뭐 현관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로 들어가는 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런 도면이 바로 우리가 평면도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평면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실의 면적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평면도가 있으면 아, 이게 몇 제곱미터로 돼 있겠구나, 몇 평짜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개구부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여닫이 문이 어디에 있다, 뭐 미석이 창, 뭐 두 짝, 세 짝, 네 짝,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혹은 또 각각의 벽체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게 옥벽으로 시공된 건지 조적벽인지 혹은 또 두께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가지고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면은 단면도라는 게 있어요. 단면도는 뭐냐면 평면도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역시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평면도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잘라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면도는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을 갖다가 수직으로 잘라내는 개념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뚝 잘라내서 정면을 쳐다본 게
단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자, 건물을 단면으로 잘랐더니 지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자, 창문이 어떻게 돼 있고, 나머지 벽체는 어떻게 돼 있고, 바닥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또 땅 속으로, 자, 땅 속으로 기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면도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단면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건축물의 층고가 얼마지? 이 창문의 높이가 얼마지? 또 반자 높이는 어떻게 돼 있고, 바닥의 높이는 얼마고, 기초의 깊이 이런 건 얼마지? 이런 것들을 다 단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평면도랑 비교를 해보면, 자, 평면도는 어떤 면적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도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면도 같은 경우는 어떤 높이를 찾아낼 수 있는 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도면에서는요, 인면도라는 게 있죠. 자, 인면도는 뭐냐면, 자, 평면도하고 단면도는 뭔가를 잘라서 쳐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면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쳐다보고 그리는 거죠. 건축물의 외관, 건축물의 외부 모양을 그냥 쳐다보고 그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집을 내가 외부에서 쳐다보고 그려봤더니, 자,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이런데 출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창호도 있고, 자,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좀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도면을 인면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면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모양, 형태 같은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축물의 외부에 붙어 있는 어떤 마감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면은 뭐냐면 상세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상세도라는 거는요, 요 단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단면도가 크게 봤을 때 주단면 상세도라는 게 있고 부분 단면 상세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단면 상세도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건축물 끝에서 끝부분까지를 다 보여주는 게 주단면 상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분 단면 상세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인 모양을 그려주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의 상세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분 단면 상세도라는 도면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전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전개도는 인면도하고 약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인면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릴 때 건축물 외부를 보여주는 것이 인면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개도는 뭐냐면 똑같은 건축물인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전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뜻이겠죠. 자, 내가 우리 집을 들어가서 주방 부분을 가봤더니, 자, 우리 집 주방이 이렇게 생겼더라. 자, 주방을 딱 쳐다봤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싱크대가 만들어져 있더라.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이렇게 달려져 있더라.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것이 전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론 도면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뭐 기초복도라는 것도 있고요. 기초만 그리는 도면들, 그 다음에 천정복도라는 것도 있죠. 천정 안에 구성되는 도면들, 그 다음에 또 일반 시공도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도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이 뭐구나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공부하셔가지고 각각의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퀴즈방 입장 전 자체적으로 연습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퀴즈 입장 시간까지 잔여 시간은 제도판을 세팅시켜 지금까지의 학습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만 하는 교과목으로 연습을 하셔서 개인의 스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요. 01강 하이라이트 퀴즈방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 도면 보는법 기초 공급주 01강 퀴즈 문제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설계도서란 건축사가 작성. 네,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요. 01강 하이라이트 퀴즈방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 도면 보는법 기초 공급주 01강 퀴즈 문제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설계도서란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도면만을 이야기한다. 건축도면만을 이야기한다. X. 예. 정답은 X인데요. 건축 설계도서란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중요하죠. 스펙, 그리고 내역서까지 이런 여러 도서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도면이라는 것은 또 설계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도면 보는 법에서 C는 컬럼 기둥, G는 가드, 보, F는 푸팅, 기초, R은 루프, 옥상, W는 월, 벽을 말하는 것이다. 네, 정답입니다. 3번, 건축 설계도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상세도, 전개도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단면 개념은 평면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서 수평에서 쳐다본 것을 도면화시킨 것이다. 정답은 O. 그래서 1번 X, 2번 O, 3번 O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퀴즈 종료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시고 학번 남겨주셔야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이상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0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 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